반갑습니다. 최 대표 TV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챙겨야 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사장님들 만나 뵙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야, 이게 정말 할 건 너무 많다. 사업하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또 이게 법이다 보니까 꼭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세법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노동법 중에 꼭 지켜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선별을 해서 8가지를 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사업하시면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나중에 만약에 이제 직원이 누가 퇴사를 할 때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근로감독이 나왔을 때 사장님이 더 큰 데미지를 또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 8가지는 좀 꼭 좀 지키시고 사업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렇게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이 없으시도록 미리미리 지금부터 하실 수 있는 거 좀 챙겨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8가지를 좀 정리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이제 뭐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이들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다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로계약서는요, 두 부를 작성을 해서 한 부는 사장님이 가지고 계시고 한 부는 직원 근로자한테 제공을 해 주셔야 되죠. 근데 교부하는 것까지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작성 및 교부의 책임이 모두 사업주한테 있기 때문에 작성 반드시 하시고 그 직원한테 교부했다는 그 사인도 한 번 더 받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데는 교부 확인서라는 것까지 받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안에 교부했다는 그런 서명 정도 하나는 더 받아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직원을 채용하시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2개를 작성하셔 가지고 하나는 사업주가 가지고 계시고 하나는 직원한테 반드시 교부를 하셔야 된다. 이 근로계약서는요,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벌금이 최대 500만 원까지도 부과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점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만약에 없으신 사장님들은요, 고용노동부 들어가시면 표준근로계약서라는 걸 항시 배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작성을 그대로 거기 있는 거 따라서 작성을 하시면 되니까 첫 번째 근로계약서 반드시 좀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주휴수당이라는 걸 많이 놓치십니다. 특히 이제 월급제로 직원을 뽑는 그런 사업장보다는 뭐 시급으로 뽑는다든가 뭐 주급으로 뽑는다든가 뭐 아르바이트를 뽑는다든가 이런 사업장들이 이 주휴수당에 대해서 많이 놓치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한테 제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대신에 근로자가 이제 어떤 근로자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그런 직원들한테는 주휴수당이라는 거를 별도로 챙겨 주셔야 된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근로할 예정이 돼 있는 직원한테 주휴수당이라는 걸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만 일하고 그만두는 그런 단기성 알바들은 일주일밖에 안 하고 다음 주는 안 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안 해도 되겠죠. 근데 대부분은 일주일만 일하고 그만두는 거는 없고 최소한 한 달 정도 이렇게 일하기 때문에 대부분 주휴수당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휴수당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일간 일을 했다 그러면 그 하루만큼을 더 비용을 주는 거죠. 하루치의 임금을 더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율로 보니까 20%가 되겠죠. 5일을 일하면 하루만큼을 더 주니까 20%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하루치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일하는 거에 20%를 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휴수당이라는 거는 일주일간을요, 그 직원이 개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다른 사유로 결근을 했다. 그러면 그 주는 주휴수당을 원래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업자가 꼭 챙겨야 되는 그 노동법 8가지 중에 세 번째는요, 임금이나 수당 계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임금이나 수당 계산은요,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에 8시간이 이제 법정 근로 시간이니까 8시간을 가지고 5일을 일한다. 그러면 40시간을 일하게 되죠. 그리고 제가 두 번째에서 얘기했던 주휴수당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이 20%를 가산한다 그랬으니까 48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그 48시간에다가 일주일은 우리가 평균을 한 1년치를 평균을 내보니까 한 달은 4.345이 주라는 겁니다. 한 달은
4주도 아니고 5주도 아닌 4.3452 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48시간을 4.345일을 곱했더니 이제 이게 법정 근로 시간을 갖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했더니 대략 209시간이라는 한 달간 노동한 시간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시급을 곱하면 그 사람의 월급이 되겠죠. 그럼 그거를 우리가 최저임금을 가지고 계산하니까 8,720원을 거기 209에다가 곱하니까 대략 이제 182만 원 정도가 2021년 기준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직원들마다 근로자들마다 근무 시간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 시간만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을 계산할 때는 휴게 시간을 빼고 계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한다 그러면 중간에 12시부터 1시는 휴게 시간이라서 1시간 빼는 거죠. 휴게 시간은 4시간을 근무하면 30분의 휴게 시간을 주죠. 그 이상을. 그러면 8시간을 근무하니까 그 중에 1시간을 우리가 휴게 시간이라고 해서 그 시간을 빼고 나머지 8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된다. 임금을 그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8가지 노동법 중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가산수당. 자, 가산수당은 그 해당되는 시간에 일을 하게 되면 원래 줘야 되는 거에 50%를 가산해서 주게 돼 있죠. 자, 이거는 모든 사업장이 아니고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가산수당이라는 걸 줍니다.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가 5인이 안 되는 우리는 직원이 3명밖에 없다, 2명밖에 없다 그러면 그 가산해서 일을 하게 되면 뭐 연장이나 야간이나 휴일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일한 만큼만 주면 돼요. 거기다가 50%를 가산해서 안 줘도 되는데 이걸 잘 모르셔가지고 또 50%를 더 가산해서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항상 되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토요일도 휴일 수당입니다. 토요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연장, 가산수당을 주는 거에는 연장, 그 다음에 야간, 휴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연장은 하루에 8시간을 넘기거나 일주일에 40시간을 넘기면 그걸 우리가 연장 근무라고 해서 그 넘긴 시간에 대해서는 만약에 100원을 줘야 되면 100원에다가 50원을 더 150원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야간은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일하면 연장하고 야간은 중복해서 더 또 줍니다. 그러니까 50%니까 100%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휴일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되는데 휴일은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휴일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노동절 5월 1일 이게 휴일이죠. 근로자들한테 휴일이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들한테 노동자들한테 휴일은 언제냐면 주휴일이 휴일입니다. 주휴일 일주일에 하루 이게 휴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공휴일이라든가 뭐 다른 기타 여러 빨간 날들 이런 날들은 원래는 휴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로자의 날 노동절과 주휴일 이것만 휴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날 일을 하게 되면 휴일 수당이라는 걸 지급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토요일은 휴일이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자, 토요일은 휴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토요일이 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짚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휴일 빨간 날들이요 이제 점차적으로 근로자의 휴일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1년 기준으로 하면 30인 이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이면 휴일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30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이 아니고요.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도 이제 공휴일, 빨간 날들도 다 휴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산수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섯 번째는요. 세금 부분인데 대부분 이제 3.3%를 떼냐 아니면 뭐 15.4%로 그렇게 세금 신고를 하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가끔 사장님들이 우리 직원들은요 3.3%로 원천 징수를 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퇴직금도 안 줘도 되고요. 근로계약서도 안 써도 되고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 4대보험 가입 안 해도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3.3%를 뗐냐 15.4%를 했냐 이거보다도 더 우선적인 거는요. 근로자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근로자면요 3.3%를 원천 징수할 게 아니라 15.4%로 근로자에 대한 소득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더 먼저 보셔야 될 게 근로자냐 아니냐를 먼저 더 보셔야 된다. 근로자냐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거는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자주 말씀드리는데 사업주로부터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 있느냐 지휘 감독을 받느냐 이걸 가지고 먼저 근로자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서 그걸 가지고 3.3%로 갈 것이냐 15.4%로 갈 것이냐 이거를 판단하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순서 앞뒤 순서를 좀 먼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자로 판명이 되면 이 사람은 4대 보험도 가입해 줘야 되고요. 퇴직금도 줘야 되고요.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을 다 지키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4대 보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일단은 직원들 4대 보험을 가입시켜주는 기준은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라면 4대 보험을 가입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4대 보험 중에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산재보험은요,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조건 사업주가 다 책임입니다. 내는 것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각종 관련돼 있는 것들 다 사업주가 100% 책임지니까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 산재보험 특히 무조건 가입해 주셔야 되고요. 고용보험은 이제 15시간 이상이면 가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근로자가 15시간이 안 되는 사람도 있죠. 일주일에. 그런 분들도 3개월 이상을 근무하면요, 이제 고용보험 다 가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몇 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산재와 고용은 우리 사업주가 특히나 좀 잘 챙기시고 가입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해고 예고입니다. 해고 예고. 이제 사람을 뽑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사람을 이제 해고하는 거, 그러니까 속된 말로 사람 내보내기가 엄청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고 예고는요,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하는 거 아시죠? 30일 전에 먼저 해고 예고를 하거나 아니면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원래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예고가 없습니다. 해고 예고를 안 하셔도 되는데, 대신에 해고 예고 수당은 지급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바뀐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계속 근로가 3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해고 예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근로가 3개월이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해고 예고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해고 예고는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서류로 써야 되는 게 아니고, 해고 예고는 구두로 가능한데, 이제 해고 통보는 이제 서면으로 해야 되죠. 해고 통보서라는 거를 서면으로 근로자한테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장님들이 이제 가끔 착각을 하시고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5인 미만은 해고 예고를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내가 사람을 막 이제 해고를 해도 된다, 막 잘라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사실은.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이제 분쟁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그 부당 해고 신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이 뭐 직원들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취지 자체가 이제 소상공인 사업주들을 좀 똑같이 이제 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좀 뭐 이렇게 영세하다고 보는 거죠. 숫자가 적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외 기준이 좀 있다라고 이렇게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인이 넘어가냐, 5인이 넘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해고 관련돼 있는 규정이 조금 상이하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요, 퇴직금 부분인데, 퇴직금 뭐 근로자들도 관심이 있고요. 모두가 다 관심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주분들은 관심을 많이 당연히 가지셔야죠. 자, 퇴직금은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근로자성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근로자성, 사업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성이 인정이 돼야지만 퇴직금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지 퇴직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계속 근로가 1년 이상이 돼야지만 퇴직금을 준다.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한 달만 근무해도 퇴직금 뭐 한 달치 주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근로가 1년 이상 돼야지 주는 겁니다. 10개월간 근무했으면요, 퇴직금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죠. 우리가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그 해당되는 근로자들은 무조건 퇴직금 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퇴직금을 주는 기준은 아마 잘 아실 건데, 이렇게 아실 거죠. 퇴사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갖고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직전 3개월간의 월급의 평균, 월 평균 급여로 그걸 가지고 근무했던 기간을, 뭐 그러니까 1년을 근무했다 그러면 한 달치, 뭐 2년 근무했다 그러면 두 달치, 이렇게 주는 걸로 아시는데, 정확히 얘기를 하면요, 직전 3개월의 평균, 이걸 평균 임금이라고 합니다. 직전 3개월의 일당을 얘기합니다. 일당. 하루에 뭐 7만 얼마다, 8만 얼마다, 8만 원이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일당이라면 이걸 가지고 근무 시간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문제 때문에 내가 직전 3개월이
그동안에는 뭐 이렇게 쭉 근무를 해오다가 갑자기 직전 3개월에 급여가 이게 훅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도요, 무조건 직전 3개월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3개월 동안을 근무를 많이 안 했으니까 퇴직금이 확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작년에도 나왔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그 기간은 빼고 그 직전 3개월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공식을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퇴직금은요, 평균 임금이 월급이 아닙니다. 일당입니다. 평균 임금에다가 곱하기 계속 근로일, 그 다음에 그거를 365로 나눕니다. 그리고 거기에 30을 곱합니다. 그래서 한 달분, 그러니까 1년에 거의 한 달분 정도를 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가 2021년 기준으로 사업자가 꼭 알아야 되는 노동법 8가지를 좀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가지고도 사실은 좀 모자라기도 합니다. 근데 요 정도는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임금 수당 계산, 그 다음에 가산수당, 세금 문제, 그 다음에 4대 보험, 해고 예고, 그 다음에 퇴직금 이렇게 8가지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 부분 좀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조금 더 찾아보시는 그런 노력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8개는 꼭 좀 사업하시면서 지켜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자꾸 나중에 지난 다음에 이게 크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발 요 정도는 꼭 지키고 사업을 하셔서 그런 부당하게 또 뭐 억울하다, 내가 뭐 당했다, 내가 믿었던 직원한테 당했다 이런 일이 없으시도록 요 정도는 꼭 좀 준비하시고 지키면서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